저는 이명애입니다. 제가 자수를 배우기 시작한 건 취미 문화생활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 전에 틈이 잠시 있을 때 그때 취미를 가지려 우연히 대연동 여성회관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 80년대 중반, 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 비하면 늦게 시작한 편이죠. 근데 술을 놓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바느질은 못하는데 술은 맞더라고요. 색채로 그림 그린다는 느낌으로. 근데 그림인데 실로 다른 느낌, 색감도 좋고요. 이게 그러니까 바느질이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자수를 처음 배우게 됐어요. 그땐 시장에서 보던 동양자수를 배웠어요. 옆눈으로도 보고 책도 보니까 궁중자수 이런 것도 구분되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수는 이렇게 실을 꼬아서 쓰거든요. 배울 때는 그냥 실로 쓰는데 작품 가니까 꼬아서 쓰더라고요. 그쯤에 꼰사실이 나왔어요. 기계로 꼬은 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일일이 꼬아서 쓰거든요. 예전에는 수공방이라 해서 줄 꼬우는 것부터 배웠어요. 근데 감각이 있으면 빨리 섭렵하고 기초 단계 이파리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또 전승공예 대전에 자기 작품을 하려면 실을 꼬을 줄 알아야지. 두껍게 하려면 실을 여러 개 합쳐서 꼬우기도 하고요. 동양자수는 이기년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직업보도반이라는 명칭으로 주 2회, 하루 4시간 전문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기능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실과 바늘로 바탕천에 그림을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색실의 조화에 이끌리게 되었지요. 저는 이명애입니다. 취미로 자수를 시작했지만 어떻게 이수자까지 되었을까 돌이켜보면 그때는 자수에 관한 자료나 책을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없어 도서관도 많이 가고 도서관에 자료가 많이 없으니 나도 모르게 박물관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또 전승공예 대전 도록과 자수 전시 도록도 나오면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 작품 세계를 알게 되고 저도 저절로 작품 구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창작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잊혀져서 지금 없는 것을 발굴하는 복원의 의미로 옛것을 이어하게 되면 더 의미가 있겠다 했죠. 그렇게 차츰차츰 배우다 보니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보유자이신 최유연 선생님도 만나게 되었고 2007년에는 이수자가 되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명애입니다. 옛것을 이어내려오면서 그 시대의 작품을 본다든지 사료들을 보고 자료 연구를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법을 알기도 하고 그 시대의 색을 추정해서 색을 뽑기도 하죠. 그리고 예전에 내려오던 것을 제 시각에서 바꿔보기도 해요. 예전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남이 못 보던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중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수와 연관해서 보게 되었어요. 불교 문화와 문화재 공부를 위해 1년 과정 통도사 박물관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자수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뒤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하기 책이 나오면서 여러 단체를 통해 불교 문화 기행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불교회와 불교 건축 등을 실제로 접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인문학적으로 시야가 넓어졌죠. 자수를 위해서만 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이 이론적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작품에 영감을 받는 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원래 작품에 나타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시각으로 도식화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원본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은 책에서 자료를 찾아서 완성도 있게 도안해서 수를 놓기도 하고요.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 저만의 불교적인 의미를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수에 대한,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작품을 하더라도 문학적인 소양이 없으면 그만큼 책을 많이 봐야 해요. 이렇게 형식을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섬유 조형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어요. 기본이 되는 재료의 변화를 직접 만들게 되면서 자수와 연결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협업의 기회도 많이 주어져서 다른 분야와의 연결도 경험했어요. 한 분야에서만 아니라 여러 분야들이 서로 소통되어 접목되는 방식은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평소 우리 전통을 현대화하는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의 작품을 할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미수자를 중심으로 젊은 생활 문화 동호인들이 모여 자수가 어렵다는 편견을 없애고 전통 자수의 멋과 아름다움을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차츰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우아하고 섬세한 전통 자수는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의 자수 문화가 오히려 일본이나 외국에서 관련 서적이나 재료들을 역수입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한 전통 자수를 기능 경기대에 부활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자수 기법을 널리 전수시키고 현대인의 정서와 지적 요구에 맞춘 전통 무늬의 색채, 기법 등을 연구해서 자수 연구 교재 개발과 대중화 교육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전통 자수를 시대에 맞게 현대적, 세계적인 시각에서 표현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한국적 이미지의 디자인 개발도 하고요. 저는 이명혜입니다. 자수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작품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성이 들어가려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가도 같이 따라가는 거겠죠? 자수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해요. 꾸준히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죠. 다른 예술 분야보다 기법 익히는 것이나 작품의 완성도가 있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80년대 초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든 걸 어려워하고 임금도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 전통문화, 공예 이런 것도 중국 등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있던 진짜 훌륭한 분들이 생기가 어려워 그만둔 분들도 많고 계속 이어져 오는 사람들은 힘들게 해왔죠. 우리나라에서 이수자들이 전혀 지원이 없었는데 이제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전승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에게 현대적 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 같은 데서는 교육도 하고 이수자들한테도 유물복원 과정도 개설해서 올바르게 재현, 복원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자수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벌이가 안 된다든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예술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만큼의 노력이라던가 작품의 밀도가 보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자수의 특별한 면인 것 같아요. 자수는 바느질과 달라요. 실로 색채를 다양하게 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한 땀 한 땀 놓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이 뛰어나야 해요. 그렇게 해서 전승 기법을 잘 이해하고 오랜 숙달 끝에 숙련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길이 갈리기도 하죠. 지도자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예술작품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능만 있어서 남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도 있죠. 여기서 예술작품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그 다음은 예전에 내려오던 것을 현대 시각에서 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는 작업이다 보니 시간이 잘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 힐링, 나만의 시간, 치유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죠. 자수는 하면서 사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조금 나에게 벗어날 수도 있고 다시 나를 들여다보게도 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술로서 치유하는 거죠. 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인연하고 관계 있지 않을까 해요. 저는 남천동에서 예언 전통 자수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수장이수자 이명혜입니다.